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이 처서가 내일이죠.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더위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이 강원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처서가 지나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더위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자, 이 절기가 정말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청 공무노동조합이 9월부터 또 새로운 또 신임 집행부와 함께 2022년도 단체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방향을 잡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지방 보조 사업 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좀 더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또 미흡한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이 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늦은 여름밤에 옥상에서 열리는 특별한 영화제죠. 옥상 영화제 개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8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속초와 양양을 제외한 강원도 내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폐장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지만 해수욕장 운영 시작과 맞물려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또 집중호우 등으로 기대만큼의 경제 효과는 없었다는 상인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의 해수욕장 방문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였지만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 누적 방문객은 21일 기준으로 683만 7천여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에 입법 예고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민선 8기 시정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인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 경제문화국을 경제국과 문화국으로 분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창 사과 생산의 중심지인 평창읍 종부리 일대 사과 과원에 최근에 까마귀 떼가 몰려들면서 출하를 앞둔 사과를 쪼아먹거나 떨어뜨리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까마귀 떼들은 농업인들이 쫓을 경우에 인근의 과원으로 날아가서 이 일대 사과 과원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공무노동조합이 다음 달부터 민선 8기 원광수 원주시장과 함께 2022년도 단체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지난주 8월 18일까지 조합원들 대상으로 단체 교섭안 아이디어도 공모했다고 하는데요. 좀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무노동조합의 문성호 사무국장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단체 교섭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번 2020년까지는 전공노 소속으로 이제 했었고요. 네네. 이 독립된 노조로 출범하고 이제 처음이군요. 맞습니다. 예. 이번 단체 교섭, 그 원주시청 공무노동조합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에서 2018년, 2020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단체 교섭이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은 작년 8월 그 뜨거운 여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민노총 산하 전공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노총을 탈퇴한 후 당당히 개별 노조로서 자리매김하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참으로 의미 있는 단체 교섭의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급 노조에서는 지금 그 탈퇴에 대해서 또 법원에 네. 지금 뭐 결정을 요청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다 이제 일단락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탈퇴한 과정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가처분 신청 항고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거 승소를 했고요. 네. 이제 또 본 소송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9월 1일 날 2차 심리를 위해서 원주지법에 또 출석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예, 이 절차상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조합원들의 의지가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지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인데요. 네.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현재의 노동조합, 전반적인 노동계 문제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에게 어떤 사유화 개념으로 많이 좀, 고정관념화된 이런 것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합원들 과반 이상의 마음이 네. 떠나서 탈퇴를 했는데 이것은 네. 법적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는 게 좀 약간 조합의 의미 기본 취지로 봤을 때 좀 넌센스가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단체 교섭 또 원광수 시장이 취임한 지 이제 2달여 만에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공로를 탈퇴하고 또 첫 번째 단체 교섭이고요. 여러 가지로 양측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 향상이 가장 큰 또 앞부분에 좀 네. 주테마를 이제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두 번의 단체 교섭 시에 좀 미반영된 부분과 이번 조합원 의견 공모를 통해 나온 내용들을 이번 세 번째 단체 교섭의 요구사항을 정리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이제 두 번째도 인사인데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대한 노조 참여 보장을 안건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가장 큰 화두인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급 승진까지도 다면 평가를 확대를 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이슈인데 이제 공무원 노동자도 이제 조합원 중지 시간을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점심 휴무제 완전 시행.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저희가 어떤 인사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인사 부서에 가면 별도의 공간이 없이 그냥 오피스 공간 내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인사고충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당직을 쓰는데요. 당직 시에 이제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당직 전담 인력을 좀 운영을 하자. 그 다음에 2달 전에도 큰 화두였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직장 만들기 위한 성폭력 갑질 피해 조합원 보호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그런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 형사 소송 또는 손해배상 등의 각종 소송 지원을 위한 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시장 선거가 치러질 때 가장 또 노조에서 핵심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인사의 좀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었나요? 일단은 이번 단체 교섭을 통해서 최종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당선인 신분일 때는 이런 거를 다 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막상 이제 또 시장이 되고 나니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또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을 쉽사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단체 교섭을 통해서 사실은 원주시청은 그냥 인사에서 시작해서 인사로서 끝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시집행부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시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잘 풀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요청 사항 중에서 공간 확보 문제도 있었는데 또 공간이라 하면 또 요즘 또 취임 초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청의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겠다고 이제 공약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취임하고 한 석 달 정도를 제시했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석 달 돼갑니다.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청사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총무과 서무팀과 청사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계속 레이아웃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원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가지고 원주시청 내의 어떤 레이아웃도 같이 바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저희가 알기로는 시장실은 공약 사항에 충분한 이행을 위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전체적인 공간을 재배치할 때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또 논의가 되면 금상첨화겠군요. 그렇죠.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이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경제문화국이 일단은 또 분리가 되었고요. 네. 뭐 제가 앞서 오늘의 뉴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좀 비판도 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좀 전체적인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원광수 시장님은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모멘텀을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한 거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인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서 좀 완벽한 모습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나머지 것들은 좀 조각을 그냥 대충 맞추는 그런 그림으로 갔기 때문에 내부의 조직원들이 좀 많이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첫 단추라고 또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뭐 지난주 입장문 냈지만 그 이상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질문 좀 하도록 하죠. 네. 2004년도 네. 18년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군요. 네네. 당시 공무원 총법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좀 징계를 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요즘 인사에서 징계를 불이익을 받은 것이 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 지적이 있는데 좀 이게 어떤 그 과정을 겪은 사안입니까? 저도 이제 2004년도에는 원주청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있던 관련된 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 저도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다 좀 나름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보면 이제 2004년 11월에 공무원이 총파업을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거의 모든 시민들은 모를 수 있는데 원주시청이 파업 참여 인원도 거의 전국구 탑3 안에 들었던 대규모 인원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총 395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직원이 직위해제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어요. 예. 아마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이 바로 원주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제 원주시청 직원들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일부 직원은 그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징계를 당한 분들 중에서 뭐 대부분은 소청을 통해서 징계가 취소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꽤 있나 봐요.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거 뭐 전체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95명이 직위해제를 당했었고 또 그 직위해제 받은 분들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다수가 이제 승진 배제 또는 도청 전입 취소 등의 불이익들을 당했죠. 또 그 중에 이제 1년 뒤에 일부 296명은 소청을 통해서 징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청에는 징계 미소청자, 소청했으나 징계 결정자 및 직위해제 미취소자 등 총 43명은 여전히 그날의 징계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 포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 직원분이 이런 사유로 장관상을 받지 못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한 수겠군요. 좀 해당자들 중에서. 아니요, 다양한 부류인데요. 한 10년 정도 남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최근, 퇴직이 얼마 남으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이 정부 포상 지침 개정 등 여러 가지 해법들 논의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네. 좀 어떻게 좀 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작년 8월에 이제 드디어 해직 공무원 복지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관련 대상자들이 여전히 각종 포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원주시 직원들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정아 국회의원 원주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지난 7월 31일 날. 그 자리에서 이제 박정아 의원에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설명을 드렸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고 답변하셨고 앞으로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부 포상 업무 지침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받았고 그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님과 우리 원주시 공무원 노조의 공조를 통해서 행안부 담당 부서에 현재 업무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중이고 8월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한 노동조합은 조합원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조합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노조는 그 존재가 없다고 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본에 충실한 노동조합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공무원 노조의 문성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의 예산이 쓰여지는 곳, 직접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또 상당수가 또 보조 사업이죠. 이 또 보조 사업의 성과를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 300여 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요. 또 반면에 좀 정리해야 될 사업으로 또 이제 또 평가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좀 평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지방 보조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년도에 진행됐던 지방 보조 사업의 평가가 진행되었다고요? 네, 원주시는 매년 전년도에 진행된 지방 보조 사업의 성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를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의 보조금은 늘리고요.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폐지합니다. 이 평가 점수 90점 이상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15개인데요.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실제로 성과가 우수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한지대전, 원주문화원 운영비, 농촌 빈집 정리 사업, 클린콜 사업을 비롯한 사업들이고요. 내년 진행되는 사업에 올해보다 10% 증액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당나무 가공시설 조성이나 강원 가명 한복 체험장 운영을 비롯한 12개 사업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요. 공익성이 부족하거나 특정인 수혜 의혹을 받거나 비효율적, 관행적 추진이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성과평가는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매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기획예산과 이혜경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평가 절차를 설명드리면 1차 사업부서에서 성과 지표에 따라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급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대 평가를 통해 순위를 조정합니다. 1차 평가 결과 상위 10%, 하위 10%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2차 심층 평가를 통해 매우 우수 보조 사업을 선정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일몰, 존치, 개선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여 한전된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 총 15개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촌의 빈집 정리 사업이에요. 좀 어떤 사업입니까? 네, 농촌 지역 인구가 농촌을 벗어나서 이사를 가고 농촌 지역 인구가 줄면서 농촌에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빈집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하고요. 또 쓰레기 투기로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나아가 건물 붕괴와 화재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 빈집을 방치하지 말고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철거 과정에서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빈집을 그냥 두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지방 보조 사업으로 이 철거 과정에서 시민 자부담 25%, 보조금 75%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매년 초 모집 공고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빈집을 철거한 후에 세금 계산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내면 검토 후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매년 원주시의 지원으로 빈집 정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에 더 지원
지원이 늘 계획이지만 모든 빈집의 철거와 관리를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정비 역시 중요한데요. 건축과 김용현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원주시 전체 16만 7천 호 정도가 있는데 단독주택이 5만 6천 호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21년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빈집이 570호 정도 조사가 되었고요. 우선 해당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목표했던 빈집 철거 사업을 빠른 시기에 달성할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9월까지 사업 물량 15개소 중에서 남아있는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그다음에 아울러 내년에도 1, 2월에 정비사업 모집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고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다음에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까? 네, 지금까지 원주시 빈집 정리 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은 400여 곳인데요. 이 신청자 중 철거가 시급해 보이는 빈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점과 또 계획에 따른 진행이 잘 이루어져서 목표 시기에 사업이 잘 진행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증빙자료 제출도 잘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도 건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서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이 빈집 소유자의 책임 있는 철거가 이뤄지는 게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원주시 빈집 정리 사업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이군요. 늦 여름밤, 또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영화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자 옥상영화제 개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심은서 상영 담당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주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만드는 영화제, 옥상영화제, 올해가 6번째입니다만은 사실 6번 중에 또 코로나 여파로 개최가 쉽지 않았던 적도 이제 상당히 있었고요. 올해 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2020년에 처음 온라인 상영을 시도했는데요. 그리고 오프라인 개최와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개최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개최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근 2년간 코로나 여파로 영화제 개최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올해는 더욱 많은 시민분들이 옥상영화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작품이 28편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작품들이 상영되는 겁니까? 저희 원주 옥상영화제에서는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독립예술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하는데요. 섹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프로그래머들이 선정한 강원 단편선 섹션에서는 최근 2년 이내 강원도 내에서 제작된 최신 독립영화를 상영합니다. 옥상 단편 섹션에서는 하나의 주제 아래 다양한 시선으로 구성된 국내 최신 단편 영화를 선보이는데요. 특히 올해는 단편 섹션이 하나 추가돼서 더욱 풍성하게 영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옥상 장편 섹션에서는 유수의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장편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합니다. 여기에 아카데미 극장에서 밤새 영화를 보는 모두 밤샘 섹션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영화 28편이 상영됩니다. 모두 밤샘 섹션을 제외하면 대부분 섹션별로 상영작의 감독과 배우가 참여하는 GV, 대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영화를 볼 때는 팝콘이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예전 그 오프라인 행사 때 맥주하고 음료가 또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올해 영화제는 상지대학교, 한국관광공사와 모두 밤샘 섹션을 상영하는 아카데미 극장 이렇게 총 3곳으로 영화제가 진행되는데요. 상지대학교에서는 맥주 판매는 어려운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먼저 커피티백에서 음료 부스를 여보세요? 네. 예, 수화기를 좀 일정하게 대주시고요. 말씀해 주시죠. 예. 관광공사에서는 음료 부스와 이 컴퍼니에서 맥주 부스를 운영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에서는 모두 밤샘 섹션에 선착순 신청해 주신 50분께 총
청포도 향과 민트 향이 나는 비어디깅 컴퍼니의 신상 맥주, 블랙 맥주와 생각과자를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팝콘이나 굿즈 판매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더 즐겁게 영화제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 군데군요. 상시대 한의학관, 또 한국관광공사 옥상, 또 아카데미 극장인데 이 장소별로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장소별 일정이요? 예. 이번에는 아카데미 극장을 제외하면 상지대학교 한의학관 옥상과 한국관광공사 옥상에서 여러분들을 뵙게되었는데요. 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상지대에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는 관광공사에서 영화제가 진행됩니다. 상영 시간이 겹쳐도 상영작은 다르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영화에 맞게 장소를 선택하셔서 골라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상영 시간표는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일부터 10일까지는 온라인 개최가 또 진행되는 것인데 같은 작품들이 또 감상이 가능한 겁니까? 온라인 상영은 퍼플레이 플랫폼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강원 단편선 섹션과 옥상 단편 섹션에 하나여 상영이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아무튼 뭐 상영 시간표도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곳의 장소에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좀 초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원주 옥상영화제가 어느덧 6회를 맞이하였는데요. 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라는 슬로건에 맞게 9월 초 늦여름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올해는 상영 장소를 세 곳으로 늘린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옥상영화제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주 옥상영화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도 영화제 소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심은서 성명 담당이었고요. 자, 8월 22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기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